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5일 일요일 오전 10시 46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XRP의 기술적 위치 먼저 보시겠습니다. 흰색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 보았는데요. 가격 그래프의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을 연결지어서 저처럼 선을 그어 보시면 추세가 보입니다. 이것을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파란색 RSI가 공포 라인인 20 라인을 터치했던 그 시점에 리플 XRP 678원을 기점으로 다시 상단 추세의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 가격이 걸려 있다 보니까 빨간색 약간의 소화 매물이 나오면서 작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암호화폐 투자처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제롬 파월 FOMC 의장이 금리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아줌으로써 완전히 제거해졌기 때문에 완연한 상승 추세는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이런 기술적 추세는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서 단기 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만하다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도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가는 완만한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요. RSI 역시 완만한 상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강색 다만 매도 매물이 단기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데드크로스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투자 진입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2달 중에서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약 9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약 8,900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점진적인 상승이 될지 랠리 재가동이 될지는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한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 평단 57,000달러에서 비트코인 가격에 근접하면서 바닥이라고 평가하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지 비트코인 현물 그 자체라든지 매수를 시작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3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총 3억 7,800만 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블랙록 IBIT가 이날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출시 이후에 계속해서 순유출만을 기록했었던 GBTC도 이날 처음으로 순유입을 기록했다는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추가적으로 홍콩 용용 자산 운용에 이어서 홍콩 자산 운용사 오바타 캐피털 매니지먼트 역시 7,400만 달러 상당의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 중이라고 보도가 되면서 오바타 캐피털이 현재까지 현물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가장 큰 구매자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 소식들은 향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심을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가격을 회복한 데에는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도 역시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월 FOMC에서 기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8월에 연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힘을 못 썼지만 이번 고용지표가 나왔을 때는 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리고 실업률의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상회한 3.9%로 발표가 되면서 파월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고용 둔화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 다시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5월 FOMC 이전에는 금리 인하가 12월에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었었는데 5월 FOMC 이후에는 또 금리 인하가 11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CME 패치가 예상했다가
고용 지표가 나온 지금에는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라는 예상이 약 49%로 금리 동결보다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반등 성공이 랠리 재가동으로 연결되어서 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올 겨울이 아니라 늦 여름으로 금리 인하 방향을 트는 것과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를 시장은 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 경제 동향도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이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바이든 정부에 의한 무조건적인 암호화폐 억압이냐, 트럼프나 공화당에 의한 강력한 규제를 통한 업계의 발전과 억제를 동시에 이루어낼 것이냐, 이 차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현재 암호화폐 업계가 이대로 흘러가도록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의회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입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또 스테이블 코인을 필두로 해서 규제의 필요성을 적극 어필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해서 알트코인들도 전통적인 투자 기관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제를 어느 정부든지 풀어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SEC 집행부 부국장 제니퍼 리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한다면 암호화폐 산업을 정의하고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또 전 SEC 인터넷 집행국장 존 리드 스타크는 트럼프 정부의 SEC가 현 정부의 SEC보다 암호화폐에 완화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암호화폐 업계의 전폭적인 지지와 또 기부를 받고 있는 후보자나 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 나은 암호화폐 환경이 구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 리플에 의해서 2024 XRP 라스베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리플이 주최한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은 업계 리더들 그리고 기자들이 연사로 초청을 받거나 혹은 커뮤니티들이 참석해서 리플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행사에서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가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전통 금융과 그리고 암호화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텐데 특히 리플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사업, 왜냐하면 지금 소송으로 기관들과의 ODL 사업에 있어서 XRP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연말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된다면 테더에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단기적 사업 목적 이외에도 향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텐데 그 중심에 리플을 이끌을 바라는 사업적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교환의 가치 이상의 가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환의 가치 그리고 저장의 가치 그리고 유틸리티 이상의 가치를 지닌 XRP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리플의 사업적 방향이 명확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사업을 리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중에는 사용률이 낮은 스테이블 코인은 지원 중단이 속속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플 입장에서도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리플 사업을 위해서 단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면 다양하게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